책은 시대를 비추고 또 내일을 열어가는 힘이죠. 그 책과 국회가 만나는 특별한 자리, 국회 책마당. 저는 장예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다가 이 길이 지금 맞는 건가 고민이 되실 때 여러분들의 내비게이션이 되어드릴 남자, 코미디언 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힘이 해진 독서의 기억 제가 바뀌어드리겠습니다. 책으로 선명해진 시선을 더해드릴 에디터 박혜진입니다. 좋습니다. 벌써 3월의 한 가운데 있는데요. 네. 두 분은 언제 이제 좀 봄이 왔다라고 느끼시나요? 이제 봄이 왔다라고 느끼는 건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방송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튜디오에서 사람들 옷 입히는 거,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옷을 입혀줬을 때 이 슬그머니 봄 기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저희가 봄이네요. 네네. 저는 아침에 일단 창문 여는 시간에 태도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환기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여는 거라면 네. 이제 봄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추운 공기가 아니라 상쾌한 공기가 들어오니까 이 공기와 향기 속에서 봄이 이렇게 싹 느껴지더라고요. 오호. 예원 씨는 언제 느껴지세요? 저는 봄에는 아무래도 좀 색깔이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봄 되면은 치마도 한번 입어볼까 아니면 뭐 분홍색 걸쳐볼까 이러면서 옷 고르는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봄이 시작되는 날이 정해져 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는 입춘을 입춘? 보통 쓰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입춘을 얘기하죠. 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전 세계에서 쓰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천문학적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태양이 지구 적도를 지날 때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같아지는 춘분입니다. 이때부터 낮이 점점 길어지면서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좀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춘분은 3월 20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야, 이 과학적으로 접근하니까는 진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근데 사실 아무리 추운 날에도 우리는 굳이 춘분을 기다리지 않아도 먼저 봄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어디냐면 바로 책 속에서 그리고 국회 책마당에서인데요. 국회 책마당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 봄처럼 새로운 이야기 가장 먼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책 한 권의 주인공은 어떤 분이실지 힌트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모실 분은 당직자 공채로 정치계에 첫 발을 디딘 후에 여성, 가족정책 전문가로서 꾸준히 전문성을 쌓아오신 분입니다. 청와대 여성가족 비서관을 역임하며 정당과 국회, 청와대까지 고루 경험하셨는데요.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의 이름처럼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매번 이렇게 네. 문구로 인사를 네네네. 하시는 거죠? 이름표는 또 이제 출연하실 때마다 늘 하시는 건가요? 늘은 아닌데 우리 비서관들이 챙겨주면 하고 아니면 이제 까먹으면 못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제가 덜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 알려야 된다고 그래서 명찰을 하고 왔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을 또 들어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훌륭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의원님의 이 밝은 에너지 덕에 스튜디오에도 봄이 좀 찾아온 것 같은데요. 네. 조국혁신당의 최고 의원으로 또 선출이 되셨습니다. 더 바빠지셨을 것 같은데 요즘 어떠세요? 정말 바쁩니다. 최고위원이라는 자리가 당의 당무에 대한 의사결정 기구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당의 입장, 현안에 대한 입장 정리나 정책 방향, 의사결정하는 단위인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또 국회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동시에 해야 되니까 이것도 놓칠 수 없고 둘 다 해야 돼서 많이 바쁩니다. 예. 소개해드릴 때 당직자 출신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좀 생소하신 시청자분들이 네, 네. 계실 것 네. 같아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국민들이 보좌관들은 이제 알 거예요. 드라마도 있었고. 네. 그런데 이제 당직자 하면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당직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무직 당직자가 있고 사무처 당직자가 있어요. 당대표부터 최고위원까지 뭐 사무총장, 무슨 위원회 위원장 이런 분들은 대변인 이런 분들은 다 정무직 당직자라고 하고 사무처 채용을 통해서 그야말로 실무 지원을 하는 당직자가 사무처 당직자라고 하고 사무직 당직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98년도에 1998년 그때 태어났을까요? 1985년생이니까 저는. 태어났죠. 네, 98년도에 새정치국민회의 그때 당직자 공채로 들어와서 2021년도 5월 달까지 그 당직자 생활을 하다가 21년 6월 달부터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98년도에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러니까요. 굉장히 네. 동안이십니다. 그 말을 쉽게 못하시네요. 아니, 말이 안 돼. 계산이 안 떨어져서. 계산이 안 돼서 69년생이에요, 저. 예. 69년 닭띠. 근데 우리 당직자 얘기하시니까는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네. 2016년도에 네네. 테러 방지법 반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당시 192시간 넘게 네. 이어졌었는데요. 그런데 그걸 당직자 시절에 우리 정춘생 의원님께서 네. 기획하고 준비하셨다고 네, 합니다. 예. 어떻게 준비하게 되신 거죠? 혹시 그때 보셨어요? 저는 네. 소문으로 익히 알고 있죠. 그때 국회 방송이라는 게 네.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네. 그거 할 때부터 국회 방송이 굉장히 시청률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럴만해요. 네네.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 이것을 야당에게 무제한적으로 토론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네. 대신에 이거 끝나면 이제 의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 좋은 제도였죠. 근데 그때 2016년도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어요. 테러방지법을 야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야당에서는 그것을 반대했어요. 인권 침해 요소가 있고 개인정보 부분도 이제 침해될 수 있다 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계속 이것을 의장이 직권상정해서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럼 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냈죠. 원내대표한테. 그러니까 이거를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라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했더니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그 당시 원내대표가 인권 변호사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반대하는 의견이 강했었는데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는데 이거를 제안하니까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그때는 자신이 없었어요. 이게 제대로 될지. 처음에 의원들이 그렇게 호응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을 하니까 첫 번째 시작했던 의원이 5시간 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주자가 10시간 넘게 이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그 당시 우리 당이 막 당내 분란 때문에 굉장히 국민의 지지를 못 받았어요. 지지율도 굉장히 낮았었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막 전화들이 오는데 너무 잘한다, 응원한다, 지지한다 전화들이 막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나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순서를 매기고 계속 이어졌던 게 192시간이 이어졌던 거고 굉장히 언론에서도 지지를 많이 해줬고 국민들이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해줘서 당의 지지율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런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야뿐만 아니라 사실 가장 관심을 두고 긴 시간 꾸준히 다뤄오신 분야가 여성가족 분야이거든요. 네, 예, 예. 요즘 좀 어떤 사안들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있을 때 여성가족 전문위원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주로 했던 게 무상보육 정책, 그리고 호주제 폐지하는 네. 정책, 뭐 이런 것들을 해왔었는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각자의 내가 사는 영역에서의 차별 경험을 얘기하고 이 차별금지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내셨어요. 이 부분이 꼭 그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이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발의가 됐었고 근데 이제 논의가 제대로 안 되면서 계속 임기 만료 폐기되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반드시 제정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법안도 발의했고요.
연령에 대한 차별이든 아니면 이제 성별에 대한 차별이든 출신 국가에 의한 차별이든 성 정체성에 의한 차별이든 인종에 의한 차별이든 종교에 의한 차별이든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 누구도 존재 자체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만약에 차별이 있다면 그것을 시정해야 한다. 이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거든요. 모두의 존엄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 이런 정신을 담고 싶었어요. 오늘 우리 의원님께서 가져오신 책이 뭘지 궁금해지는데 책 한 권 어떤 책 가져오셨을까요? 예. 그 홍성수 교수님이 쓴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 예, 이 책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보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먼저 어떤 책인지 우리 에이트터님이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은 이제 법학자이자 인권법 전문가인 홍성수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제 법과 제도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딱딱한 책은 아니어서 나는 법은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비교적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미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 있는데 이제 그것 자체를 조금은 차분하지만 집요하게 뒤흔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차별이라는 것이 뭐 개인의 어떤 악의라던가 아니면 도덕적 결함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제 일상이나 제도에 의해서 좀 무의식적으로 구조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특히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이 차별금지법이 어떤 특정한 소수만을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누구나 좀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맞습니다. 좀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발의가 되고 폐기가 되는 과정이 이제 반복돼 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왜 이런 부분들이 반복됐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책을 보면서 좀 궁금증을 좀 해소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 기준이라는 게 우리가 익숙하면은 인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차별을 고쳐 나가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나라는 질문을 배울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좋은 훌륭한 입문서 같은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정춘생 의원님과 함께 이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1부에서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차별은 왜 나쁜가인데요. 아니 학교 다닐 때 막 차별은 왜 나쁜지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네. 어떻게 좀 배우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다닐 때 네. 이 차별에 대해서 잘 뭔가 명확하게 배웠던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우리 에디터님? 차별은 일단 나쁘다고 배우죠. 그래서 너무 그 나쁘다고 배우기 때 당연하다고 배우기 차별하지 그렇죠. 않아야 되고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그 차별 자체에 대해서 메타적으로 인지할 기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거고 나쁘니까 금지하는 거고 금지된 거니까 나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선순환, 그러니까 순환 논법에 빠지게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 생각이 더 나아가기가 힘들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딱 주입식으로 배우게 되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왜 차별이 나쁘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이 하시는지. 차별이 왜 나쁜지 교육 현장에서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준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차별이 왜 나쁘냐 하면 그걸로 인한 불이익을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내가 69년생이라고 했잖아요. 시골에서 자랐어요.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세뱃돈도 할머니는 손자밖에 안 줬어요. 그냥 손자한테는 안 줬어.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밥도 따로 먹고 뭐 이런 차별들도 있고 누군가 불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근데 지금 불이익은 사실 그 이유로 인해서 고용에서 차별받거나 아니면 교육과 훈련에서 차별받거나 정부 정책에 의해서 차별받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지 않으면 누군가 차별받고 있는데 그것을 공감하고 연대하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차별이 언젠가는 저한테 올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이게 연령차별금지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나이가 들면 노인들을 막 차별하는 그리고 노인들은 여기 적금 금지 막 대놓고 써놓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재화 용역 서비스에 있어서 차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의 얘기가 아니다. 언젠가는 나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차별에는 특유의 부당함과 개인적, 사회적, 집단적 해악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여기서 차별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노란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치킨 가게 출입을 제지당한 시민 1.
두 번째, 무슬림 여성의 복장인 히잡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치킨 가게 출입을 제지당한 시민 2. 둘 중에 무엇이 차별일까요? 이거는 뭐 그냥 둘 다 차별인 거 아닐까요? 네. 노란색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쵸?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네. 둘 다 약간 비상식적인 것 같긴 한데 네. 둘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또 약간 억울한 거랑 차별은 조금 다른 것 그쵸. 같기도 네. 하고. 그래서 책에서는 두 번째를 차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의원님, 이거는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노란 옷 입은 사람 출입 금지하는 거는 기분은 나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정말 치킨이 맛있다 그러면 옷 색깔을 갈아입고 갈 수도 있고. 파란 옷으로. 뭐. 그렇죠. 갈아입을 수 있고. 정말 기분 나빠. 여기만 치킨집이야? 네. 난 딴 데 갈래.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히잡 출입을 금지하는 거는 이분의 정체성인 거예요. 종교적 정체성.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유로 출입을 금지한다는 건 명백한 종교 차별인 거죠. 네. 선택의 여지 없이. 네. 알고 보면은 이런 상황들이 곳곳에서 이제 펼쳐진다고 하는데 네. 사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런 뭐 헬스장이나 음식점에서 이런 사진들을 한 번쯤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여기 보면은 49세 이상 정중히 거절합니다라고 쓰여 있고 또 한쪽에는 아줌마 출입 금지. 네. 이게 보면 49세 이상 출입금지 정말 명확한 네. 연령 차별인 거죠. 네. 네네. 재활용역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못하게 하는 거. 네. 근데 이제 아줌마 출입금지, 네. 성차별, 연령차별, 외모 차별까지 다 있는 거예요. 오. 네,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은 다양한 차별 사유가 있으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는, 차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이런 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게 좀 네. 황당하긴 한데요. 결국 차별은 좀 기분 나쁜 일에서 끝나는 것만이 아닌 것 아니죠. 같아요. 네. 차별이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네. 의원님께서는 차별이 어디까지 좀 번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혐오로까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심각해지는 문제고 특히 중국인 혐오 이런 것도 이제 부정선거리나 가짜뉴스 더하기 이게 중국인 혐오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욕설을 하면서 너네 땅으로 돌아가라 막 이러는데 혐오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저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무심코 네. 이게 넘어가고 있는 차별에 대한 영역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책에서 특별한 대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사람들은 성소수자가 무슨 차별을 받는다는 얘기야. 한국에서는 동성애를 차별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한다.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는 경우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소수자 차별에 관한 진정 건수가 거의 없고 외국과는 달리 한국에선 폭력이나 차별 사례도 별로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주 노동자에 관한 차별도 마찬가지다. 실제 진정이나 소송 건수, 폭력 사례 등이 집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이 없다는 식으로 단정한다. 하지만 안 보이는 것과 실제로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마지막에 안 보이는 것과 네, 실제로 없는 것은 다르다라는 말이 좀 인상 깊은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특히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도 불법 체류자들이 꽤 있어요. 특히 이제 농촌 지역에 가면 이 불법 체류로 들어온 이주 노동자 아니면 농촌이 이어지지 않을 정도로 농사를 못 지을 정도의 현실입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이 그런 신분 때문에 내가 차별당했어요. 그리고 임금 못 받았어요. 그리고 제대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못하잖아요. 이분들이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차별이 없는 건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가 가장 많은 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남성이 100을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여성들은 한 70, 그러니까 30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데이터성으로 나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구조적 성차별들을 개선하는 게 또 우리 국회 그리고 정부의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에서도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지금도 차별은 헌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헌법은 이제 원칙적인 규정인 거죠. 이제 누구든지 성별,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건 선언적인 규정인 거고요.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각각의 대상별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들은 일부 있어요. 예를 들어 장애인 차별금지법, 그리고 남녀 고용평등법, 그리고 연령상 고용 차별금지법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대상이 한정적이고 영역이 한정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에서의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것을 규율하는 법안인 거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해서 고용과 교육, 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데조인데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도 가능해요. 그럼 그 19가지의 차별 사유를 둔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이것은 조직법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이 어떻게 설치가 되고 이런 조직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평등으로까지 실현까지 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오랫동안 또 발의와 폐기를 좀 반복해온 법안이잖아요. 네. 이 책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꼭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책을 보면서 새롭게 안 건데, 정부가 이렇게 법을 제대로 못하는 사이에 우리 굴지의 포털 기업이 있어요. 거기 아예 인권 지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성적 지향 그리고 성 정체성으로는 차별을 금지한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하는 게 기업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예,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가 우리 사회도 더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점에서 이 책이 정치사회 분야에 놓여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의아했는데 오늘 의원님과 함께 나눈 얘기를 보시면서 왜 이 책이 그 분야에 있었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긴 시간 동안 차별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차별이란 한 문장으로 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내가 당할 수 있는 일? 예. 그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 사회로 급하게 이렇게 이동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독거노인들도 굉장히 많고 지역사회에 돌봄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세심히 살펴서 차별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게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들일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나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좀 가장 마음에 남았던 부분을 직접 읽어주실까요? 네. 인류는 다루고 싶지 않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진보해왔다. 난민은 안 받으면 그만이고, 트랜스젠더는 배제하면 그만이고, 이주자 없이 우리끼리 살면 그만이고, 직접적인 차별 외에는 복잡하니까 차별로 보지 않으면 그만인 간편하고 단순한 방법이 우리의 선택지가 될 수는 없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류 구성원이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졌다고 선언하면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를 1조로 채택했다. 이 구절을 우리 시청자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정춘생 의원님과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 함께 읽어봤는데요. 연초입니다, 여전히. 네. 올해 이루고 싶은 계획 있으실까요? 제가 당에서 많은 일들을 맡다 보니까 하고 싶은 숙제도 굉장히 많은데요. 2026년도가 지방선거가 네. 6월 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의 제도가 그 양대 정당만 이로운 제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키워드는 다양성 이런 건데, 이제 다양한 정치 세력들, 다양한 계층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치 관련법, 선거제도를 바꾸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많은 기준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강을 다시 찾게 되는 봄 날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산동에 있는 책방을 둘러볼 예정인데 당산동 하면 한강을 빼놓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당산은 교통도 편리하고 한강과 붙어 있어서 인기가 많은 지역인데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산책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이렇게 쉬어가기 참 좋은 이 동네, 이 당산동에 위치한 책방은 어떤 매력을 품고 있을까요? 이 당산동 가장 바깥에서 가장 안쪽까지 들어왔는데요. 이곳은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대표적인 청과물 시장입니다. 이 서울이 근대 도시로 성장하던 때에 영등포는 물류의 중심지였는데요. 특히 이곳 청과시장은 농산물을 대량으로 모아서 서울 전역에 공급하는 도매청과 유통 역할을 해왔습니다. 영등포 청과시장은 도매형이다 보니까 낮에는 조용한 반면에 이 밤에는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가족 대대로 장사를 이어오고 있는 상인분들이 많아서 삶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 청과시장 안에 조용히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 책방 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시장 안에 조용한 골목에 책방이 있을까요? 보통 독립서점들이 조용한 골목길에 있긴 한데요. 여기는 오래된 건물과 이 간판의 조화가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안은 어떤 모습일까요? 들어가 볼게요. 계단이 굉장히 좁고 가파른데요. 여기 2층에 올라가면 굉장히 색다른 그런 모습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세고서림이라는 책방입니다. 여기 24시간 유무인으로 운영되는 책방인가 봐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책방지기님? 네, 맞으세요? 맞아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계셨네요. 네, 오늘 여기가 출근했어요. 유무인으로 운영하는 서점이라고. 그러니까 무인으로도 운영하고 때에 따라서 유인으로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보통 24시간 동안 열려 있고요. 제가 출근을 하면 유인서점, 제가 없으면 무인서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새벽에도 이렇게 문이 열려 있으면 사람들이 좀 간혹 오시나요? 제가 이제 출근을 하면 저기 앞쪽에 방명록이 있어요. 네. 방명록을 보면 새벽에 왔다 가신 분들이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거든요. 그래서 뭐 아침 첫 차를 기다리며 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도망가고 싶을 때 갈 데가 없을 때 오셔가지고 좀 마음의 위로를 얻고 가신 분도 계시고. 네. 혼자 오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여기를 둘러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좀 큐레이션을 다 해두긴 했어가지고 네. 편하게 그 큐레이션에 맞춰서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편하게 보시다가 계산은 저 키오스크가 있어요. 네. 그래서 키오스크로 결제를 하시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대형 서점에서 볼 법한 책들은 구경할 수도 없고요. 다 처음 보는 책들이거든요. 이게 다 독립 출판물인 것 같은데 전 이 제목도 재밌는 것 같아요. 빌어먹을 필라테스. 여기 메모지가 붙어 있는데 댕내 근육은 안녕하신가요? 뻐근한 30대에게 빌어먹을 운동을 책으로 만나보세요. 너무 힘드니까 운동을 하다 보면 그 분노가 좀 표출된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 책 제목이 되게 재밌죠?
소설이면 거의 99%가 독립출판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독립출판물만 다루시는 뭐 이유가 있으세요? 좋은 책들은 되게 많지만 대형 서점에서 충분히 잘 이제 홍보를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저만 할 수 있는 그런 책방을 만들고 싶어서 독립 책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출판물을 선정하는 좀 기준이 있으세요? 뭐 담배 케이스에 담긴 시집이라든지 좀 형태가 독특한 책들을 좀 환영하고 있고요. 같이 활동하면서 오래오래 활동하신 작가님들의 책들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방에 좀 베스트셀러 있을 네. 것 같은데 좀 꼽아주세요. 사실 요 매일 밤 죽음을이라는 책이 가장 많이 팔렸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많이 팔린 책이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바람이 부는 이라는 정말 작은 사진 에세이 단상집이에요. 네, 책을 펼쳤을 때 정말 그 여행지에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감성으로 짧게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와, 페이지를 펼칠 때마다 진짜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이제 곧 봄이 오니까요. 네. 요거는 편지글이에요. 그래서 100년 전에 실제 있었던 편지글을 번역한 책이고요. 그 안에는 이제 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유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실제 그 유서를. 네. 100년 전에 이토노에라는 여성 작가분이 계셨는데 그 작가의 친했던 선생님한테 받은 편지 내용을 이제 문학 작품으로 만든 거고요. 여기 조그맣게 미니북이 또 있네요. 네, 맞아요. 그 편지를 받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작가에 대한 생각이 적혀져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이 우표도 진짜 오래된 우표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그 느낌 네. 나도록 제가 좀 더 클래식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우표도 직접 붙이고 도장도 직접 다 찍고 있어요. 최수민 대표님. 네, 제가 성함이신 번역했습니다. 거고. 네. 번역을 직접 네. 하신 거예요? 네. 저는 대표님이 다양한 형태의 책들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네. 대표님이 직접 내신 출판물 어떤 네. 것들이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어디 있나요?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구나. 네. 오, 이거 되게 알록달록하다. 네. 엽서예요? 엽서 아니고 책입니다. 그러네. 이게 책이구나. 네. 꺼내는 책이에요.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이렇게 사진도 있네요. 네. 사진 한 장이랑 소설 한 편씩 들어가 있고요. 근데 보통 단편 문학은 단편 문학 집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뭔가 한 편 끝나고 나서 여운을 느낄 틈새도 없이 또 읽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단편 문학 한 편 한 편마다 좀 힘을 주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형식으로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사진을 먼저 보시면 머릿속에 그려지실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책을 읽으시면 바로 몰입될 수 있게끔 네,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야. 책 모임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성우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디오북을 한번 만들어보지 않겠냐 제안을 주셔서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고요. 요 이제 시간을 꺼내 듣는 책이라고 해가지고 QR코드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책입니다. 어쩐지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없죠. 종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듣는 걸까 했는데 네. 여기 QR코드가 있었네요. 이거를 맞아요. 찍어서 이제 들으면서 네. 볼 수 있는. 그리고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안에 스티커도 들어가 있거든요. 스티커로 틴 케이스를 꾸미실 수 있게. 그래서 문학을 가지고 노실 수 있게 제작한 게 이 버전이고요. 네.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실 수 있게 이제 책방에 오시면 이렇게 제가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보통 독서라고 하면 되게 딱딱하고 무겁고 재미없을 것만 같잖아요. 근데 그런 편견을 좀 깨고 싶었어요. 그래서 독서가 되게 재밌는 거다라는 것을 좀 알리고 싶어서 다양한 형태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독립출판과 책방을 열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2017년에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주말에 우연히 이제 책방을 검색을 하게 됐는데 매주 갔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책방 사장님께서 저한테 30이 되기 전에 책을 한번 써보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마침 그때 제가 적어놓은 글들이 있어서 한번 써보자 해서 이제 결심을 하게 되었고요. 2017년이면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예, 이제 돼가네요. 아, 네. 꽤 오래됐네요. 네, 맞아요. 꽤 이렇게 튼튼하게 유지를 해오신 것 같은데 네, 출판물 유지하시면서 좀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많이 힘들었죠, 네. 사실은. 그래서 사실 늘 불안하죠. 이제 월급이 없으니까. 네, 늘 불안하게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니까 일하는 즐거움은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나만의 공간이 있다라는 게 진짜 여기서 뭐 모임이나 뭐 행사나 이런 것들도 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플레이리스트 만들기라고 해서 플레이리스트는 뭐예요? 책방에서 노래를 하는 모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책방은 책을 네. 좋아하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닌가 생각하기 쉬워서 잘 방문을 못 하시기도 하지만 막상 이렇게 모임 같은 거를 오셔가지고 즐기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책방이 좋아지실 거라는 생각도 있고요. 질문이 하나씩 매달 달라져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노래를 준비해 오셔서 네,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고서림이 이곳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좀 어떤 책방이길 바라는지 궁금해요. 저도 처음에 책방을 자주 갔을 때 되게 위안을 많이 얻기도 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고서림에 오시는 분들도 글로 인해서 좀 치유가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이 많은데 오셔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책을 통해서 얻게 되셨으면 좋겠고 또 문장의 힘을 통해서 나가실 때는 좀 더 건강하게 나가실 수 있는 네, 그런 책방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직 당신이 만나지 못한 책들이 가득한 세고서림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기자기하고 은밀한 매력을 가진 세고서림이라는 책방을 오늘 둘러봤는데요. 이곳은 일상을 떠나서 잠시 여행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늦은 새벽 혹은 잠이 오지 않는 밤, 시간 제약 없이 언제든지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늘 잔잔하게 곁을 내어주는 세고서림 여러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자, 그때 그 책 시간입니다. 기리 씨. 과거 베스트셀러 차트를 다시 펼쳐보는 책으로 하는 시간여행. 길이길이 기억되고 길이길이 잊히지 않는 그때 그 책 시간입니다. 두 분 요즘 아는 그 신조어 있으신가요? 꾸안꾸. 저는 늦옷. 두 분이 또 이런 신조어를 써주시니까는 네. 굉장히 기분이 또 색다르네요. 네. 그럼 혹시 이 말은 아시나요? 놀토. 놀토 알죠? 놀토 아시죠? 놀라운 토요일? 되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말하고 되게 보기 안 좋네요. 맞아. 놀토는 보통 놀라운 토요일을 많이 쓰죠. 네. 네네. 이 놀토를 듣고 프로그램 이름을 떠올리는 분들은 요즘 세대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걸 생각하는 분들, 제가 말하는 그 세대입니다. 이 놀토는 바로 학교가 토요일에 쉬기 시작한 토요 휴업제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오, 오늘은 여러분이 기다리던 토요일 휴업일입니다. 저는 중학교에 들어가서 놀토가 생겼었거든요. 처음에는 매달 넷째 주 토요일에만 쉬었기 때문에 네. 그때가 진짜 너무 기다렸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 놀토가 말이죠. 아이들 놀라고 만든 제도라기보다는요. 부모들의 주 5일 근무제 흐름에 맞춰 학교도 놀토를 도입한 건데요. 오늘은 주 5일 수업제 놀토가 시작된 2005년 3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 2005년 하면은 어떤 기억이 먼저 떠오르세요? 2005년 하면 아무래도 네네. 축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허. 박지성과 박주영 정말 인기 오. 있었던 그때잖아요. 네. 박지성 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을 하면서 한국인 최초의 네. 프리미어리거가 됐고요. 박주영 선수는 데뷔 시즌에 19경기에서 12골을 넣으면서 이름을 모를래야 모를 수 없을 정도로 그 신문과 뉴스를 장식을 했었습니다. 2005년 하면은 또 이분도
빠질 수 없는 박씨입니다. 네. 박씨. 네, 네.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 아. 네, 총 280경기 만에 통산 100승을 달성하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당시에 멋지게 재기한 모습에 응원이 쏟아지기도 했었습니다. 야, 2005년은 이렇게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정말 많았죠. 이렇게 다채로웠던 2005년 3월 독자들은 과연 어떤 책을 읽고 있었을까요? 차트 함께 보시죠. 자기계발서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를 시작으로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 같은 소설도 사랑을 받았고요. 얘들아,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같은 일본 작가의 작품들도 눈에 띄는데요. 그중에서 2005년 3월 사랑을 많이 받았던 10위는 오쿠다 히데오의 공중근해입니다. 공중근해는 정신과 의사 이토 이라부와 그를 찾아오는 5명의 환자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그린 소설입니다. 황당하고 과장된 상황들 속에 불안, 강박, 우울 같은 현대인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 웃기긴 한데 어느 순간 이거 내 얘긴데 싶은 지점이 생기고 그게 또 이 소설의 묘한 매력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 그냥 웃긴 소설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보면서 자기 얘기처럼 좀 느꼈는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이라부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의사인데 권위적이지도 않고 상담도 엉뚱하고 무책임해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환자들은 조금씩 나아집니다. 치유라는 게 꼭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웃고 털어놓고 한 번쯤 가볍게 바라보는 데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의사뿐만 아니라 등장인물들도 굉장히 독특하고 인상적이고 매력적인데요. 예를 들면 조직폭력배 세계에 있는 인물이기는 하지만 뾰족한 것만 보면은 숨이 막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공중근해에서 자꾸 추락하는 베테랑 고개사도 있고요. 그리고 장인어른의 가발을 벗기고 싶은 충동에 너무 시달리는 그런 의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이 마음대로 안 던져지는 야구 선수도 있고요. 또 새 작품을 쓰지 못하는 베스트셀러 작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뭐 무람 없이 살면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남의 앞에서 말 못할 불안과 강박을 각자 안고 살아간다는 점이죠. 이게 20년 전에 한국에서 화제가 됐던 책인데 지금 사람들이 읽어도 너무 위로를 받고 또 공감할 만한 요소가 많은 책인 것 같아요. 요즘에 강박 없는 사람 없다라고 네.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수많은 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 듣다 보니까 좀 정신과 이야기가 무거운데 이 이야기는 그렇지 않아서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목이 공중근해인 것도 참 의미가 있죠. 제목이 공중근해인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땅을 이렇게 딛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상태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지만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공중근해에 잘 비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정말 찰떡인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다면 같은 시기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책 뭐였을까요? 3위는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입니다. 루브르 박물관 대화랑에서 발견된 시신 그리고 천재화가 다빈치의 작품 속에 숨겨진 암호를 단서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무엇보다 이 작품이 특별했던 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 인물과 실제 미술 작품을 이야기의 중심에 놓았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독자들에게 혹시 사실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호기심과 이 상상력을 엄청 자극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책 한 권 읽은 건데 책을 읽은 게 아니라 세상의 비밀을 좀 내가 알아차린 기분이었거든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다빈치 그림을 다시 본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 옆에 앉아있는 인물은 정말 요한일까? 이 모나리자의 미소는 왜 그렇게 신비로울까? 그림 속 손의 위치, 시선, 배치까지 전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죠. 당시 인터넷 포털과 게시판에는 다빈치 코드 관련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책의 설정을 검증하거나 성경과 미술사로 반박하는 글들까지 등장하면서 이 논쟁이 점점 커졌고요. 일부 국가에서는 판매 제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그 논쟁과 화제가 책의 판매를 꺾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날개 돋친 듯이 책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논란의 책, 금서 논쟁 이런 것들이 작가에게는 조금 괴로울 수 있겠지만 출판사들에는 오히려
또 기쁨의 이제 아우성을 어. 치게 되는 이유가 된 건데 출판 시장에서도 파생 효과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뭐 성배와 잃어버린 장미를 시작으로 다빈치 코드의 진실, 해설편, 사전편 이런 것들도 나왔고요. 또 다빈치 코드 깨기 같은 해설서와 검증서들이 이제 계속 연이어서 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권의 소설이 하나의 출판 트렌드를 만들어냈다고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은 게 책 한 권이 엄청 유행을 하면은 그에 따른 이제 뭐 파생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영화가 나오면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도 그냥 영화 보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영화도 엄청 인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다빈치 코드가 블록버스터로 제작돼서 2006년 개봉과 동시에 전 세계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이 영화를 계기로 책을 읽지 않았던 사람들은 원작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 이미 읽었던 독자들은 다시 한번 책을 펼쳐보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한편의 소설을 넘어서요. 역사와 예술, 종교를 다시 보게 만든 아주 귀한 작품이란 생각이 듭니다. 기리 씨, 다음 책은 또 뭐였을까요? 2005년 3월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베스트셀러 1위는 중국 작가 탄 주잉의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입니다. 이 책은 성공이나 경쟁보다는 사랑, 가족, 관계, 용기처럼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관계와 감정의 순간들을 49가지 항목으로 정리한 실천형 에세이입니다. 이런 류의 책들은 원래도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특히 이 책이 좀 사랑받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비슷한 이제 위로 에세이들은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그런 책들이 읽으면서 이제 공감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라면 이 책은 나도 지금 하나 해볼까? 49개 중에 하나는 바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던 건데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하면 뭔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내가 그 실천력을 좀 더 높여줬던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 49가지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좀 있었을까요? 사랑의 송두리째 걸어보기, 동물 친구 사귀기, 은사님 찾아보기, 그리고 부모님 발 닦아드리기, 되게 사소한데 나도 한번 해볼까 싶은 것들이었죠. 근데 생각보다 사소한데 하기 어려운 것들도 좀 섞여 있는. 용기를 좀 내야죠, 네. 사실은. 네. 근데 이 책이 더 화제가 된 계기가 있는데요. 바로 한가인 씨. 한가인 씨가 결혼 발표 기자회견에서 왜 결혼을 서두르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 이 책 얘기를 꺼낸 겁니다. 첫 번째 항목이 사랑의 송두리째 걸어보기인데 그 대목을 읽고 이 연예인으로서의 경력을 쌓는 것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 결혼을 결심했다고 말하면서 이 책에 대한 관심도 증폭이 된 거죠. 그러면은 49가지 중에서 가장 함께 나누고 싶은 한 가지 기리 씨는 뭘 고르셨나요? 저는 이게 제일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날마다 15분씩 책 읽기라는 항목입니다. 시간이 막 있긴 해도 안 보게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될까 제가 진심으로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보니까 딱 하루에 15분씩을 정해놓고 무조건 읽어야겠다. 올해 계획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저는. 맞아요. 시간으로 하면은 네. 사실 그쵸. 오히려 딱 시간을 정해놓으면 더 집중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이 사실 15분 동안 집중을 못해서 한두 줄을 봐버렸다. 사람은 한두 줄밖에 못 보진 않거든요. 두 줄 읽었으면 아까워서라도 좀 더 가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모두 전환하는 때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한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 읽게 되기 때문에 일단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네. 날마다 15분씩 책 읽기 네. 같이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간 한번 살펴보고 오시죠. 네. 국회 책마당 다음 주에도 꼭 함께 해주세요.